이용민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지금 젊으셔가지고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만 모여 계시네요. 네네. 허설 MC님은 지금 점점 고등학생으로 지금 돌아가고 계시는 것 같고, 오늘 강의 들으시면 5살이 아니라 아마 15살 이상 젊어질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늙고 싶지 않으시죠? 사실 이쁜 것도 굉장히 칭찬인데, 너 왜 이렇게 어려 보여? 이거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아닌가요? 너 지금 나이에서 한 마이너스 15살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목은 초저속노화. 그냥 저속노화 갖고는 부족합니다. 초저속노화, 나의 몸을 녹슬지 않게 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광고를 전공하던 사람이에요. 광고 전공하던 사람이고, 30살부터 그 재무설계 전문가로 지금 25년간 활동하고 있고, 또 뉴스키는 부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은 건강이었어요, 사실은. 음. 저희 집안 자체가 사실은 양가가 다 피가 별로 안 좋으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이었고,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파마넥스를 정말 후배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고 전혀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제 가장 극강의 고질병이었던 고혈압 당뇨하고 또 뇌하수체 종양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게 영양제로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실제로 제가 이 사업하면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제품력, 이 사업에 대한 사업력, 이거 저 너무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3 헬스클럽 우리 회원님들도 정말 다 몸속에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다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서서히 녹이 슬죠. 철이 녹슬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녹이 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은 늙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요즘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생물학적으로 세포가 녹쓰는 현상이에요. 녹이 스니까 안에서부터 녹이 슬기 시작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산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산화라는 건 뭐냐면은 산소가 너무 반응력이 좋아가지고 멀쩡한 물질을 바꿔버리는 현상을 산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 철로 따지면 이제 녹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포도 똑같은 산화 반응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가 이게 증거가 되냐면요. 요즘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주변에 보시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곤해. 그리고 나 먹는 거 예전보다 덜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자꾸 쪄. 그리고 몸이 뭔가 달근달근 아파요. 그쵸? 그리고 뭔가 어디 가면 혈관이 자꾸 막혔다 그래요. 경동맥이 막혔네, 어디 고혈압이 생겼네, 그러죠? 피부는 내 마음에도 안 들게 자꾸 처지죠? 뇌는 깜빡깜빡하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질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세포가 산화됐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몸도 철이 녹슬는 거하고 같죠? 세포막이 먼저 산화가 돼요. 세포막이 뭐예요? 세포막이라는 게 뭐냐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요 지방층의 얇은 그 껍질을 세포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산화가 잘 돼요, 사실은. 또 여기가 산화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이 이 당의 통과를 잘 못 시켜주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DNA가 자꾸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나의 타고난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 DNA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내 원래 갖고 있는 DNA가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점들도 있고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점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몸이 산화가 되면 그게 바뀌어 버립니다. 안 좋은 쪽의 형질들이
나이가 들면 튀어나오게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질병의 형태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DNA가 산화가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DNA는 굉장히 연약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깨져버려요. 그게 바로 사실은 DNA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한 충격에도 DNA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잘 산화되죠. 미토콘드리아야말로 진짜 잘 산화가 돼요. 이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산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산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라는 주범 자체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되는 건 회원님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먼저 손상돼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혈관, 뭐 피부, 뇌 이런 것들이 다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즉 산소를 호흡하는 것 자체가 산화 반응을 일으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런데 한순간도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어. 이게 산화를 일으키니까 숨 참으면 되나요? 그러면 더 먼저 죽죠. 그래서 산소를 일으키는 반응 중에 그, 그 찌꺼기 한 1, 2% 정도의 이 찌꺼기가 우리 몸에는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속도를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세포의 산화는 가속도가 붙고 있죠. 왜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자외선 미세먼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식하고 당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흡연, 음주, 거기다 환경 독소, 환경 호르몬 같은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제 가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원래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는 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의 발생률을 몇 배, 몇십 배로 강화시켜 버립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잘 없었던 것들이 요즘 너무 흔해진 것들이 많죠. 어, 단음료 있잖아요. 당 과다 섭취 요즘 다 설탕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설탕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잖아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설탕이 제공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다한 당 섭취가 활성산소를 굉장히 폭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뭔가 이걸 조금 이제 오늘은 좀 전문적인 용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몇 가지만 알고 계셔도 우리 수석님들 그다음에 이제 수석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센님들은 아마 회원님들하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좋아지실 것 같아요. 활성산소는 로스라고 해요. 로스라고 하는데 ROS,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력이 너무 좋은 산소의 종류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활성산소예요. 반응력이 너무 좋아서 주변을 다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 사용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활성산소 가장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사실 활성산소 자체는 굉장히 정상적인 대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안 나오는 것도 사실 우리 몸에는 그리 유익하진 않습니다. 안 나올 수도 없고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고 이거에 대한 제거 능력이 떨어질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라고 하죠. 산화 스트레스 증가하면요, 노화는 그냥 끝장납니다. 엄청나게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제가 뒤에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도 좀 따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이거 조금 자세히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먼저 노화가 돼요. 네, 이 발전소가 가장 먼저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를 가장 빨리 재건할 수 있는 기술이 뭔지 아세요? 우리 회원님들? 그게 에이지락 기술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은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를 고치는 기술이에요. 뭘로? 천연 영양 성분으로 밸런스 있게 그것을 맞춰서 이 유전자를 다시 복구해내는 과정에서 가장 좋아지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다.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노화되게 되면 일단 피곤함. 왜 피곤함을 느낄까요? 사람들 왜 피곤한지 아세요? 회원님들? 에너지가 부족해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함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하루에 생산해야 될, 원래 정상적으로 생산해야 될 에너지의 7, 80%밖에 지금 생산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피로감으로 오죠. 그러면은 공장이 그만큼 생산력이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그 원료가 남겠죠. 남는 원료가 다 체지방화되고 비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당뇨와 만성염증이라는 게 증가하죠. 회원님들 염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에 있는 나쁜 것들하고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적으로 싸워줘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몸의 안에서 대신 싸워주고 있는 NK 세포들 있잖아요. 백혈구라든지 NK 세포들의 사체예요, 사실은. 근데 사체가 적당량 쌓여야지. 그냥 몸이 그냥 계속 그 사체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 아군들의 시체 때문에 우리가 못 살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염증 자체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횟수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 아군들의 시체가 너무 많이 쌓이면은 그게 또 우리 몸을 공격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속노화 되는 거예요. 어. 다들 늙기 싫은데 늙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는 사실은 뭐 아무리 그냥 막 운동 열심히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가속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질병들, 어, 유, 발생시킨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과잉 생성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DNA, 세포막, 단백질 변형,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래서 당뇨, 고혈압, 그다음 심혈관 질환, 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치매, 그리고 만성 피로 비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활성산소의 과도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암의 발생 기전만 해도 사실 이거 1시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 풀어드리진 못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에너지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포가 복제를 끝낸 다음에 없어져야 되는 시기가 와요. 퇴장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효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발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세포가 죽어줘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잖아요. 암 발병 비율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시들시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운 없고 살찌고 피곤하고 그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체온도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음,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암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도 좀 강의를 해드릴게요, 제가. 활성산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적당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면역 작용하고 세균 제거를 또 활성산소가 해요. 그리고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도 활성산소가 하고 운동 적응 반응도 활성산소가 해요. 그래서 그 합성 비타민 C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과도하게 드시면 과도하게 활성산소가 제거돼 버리면 오히려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천연 영양제 드셔라, 천연 영양제 드셔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연 성분이 들어오면 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요. 그런데 합성 비타민을 과량으로 막 10알씩 먹잖아요. 싸다고. 그다음에 요즘 의사들이 그 유튜브만 보면은 뭐 이거 먹어도 괜찮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나오죠. 정말 그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국민 건강. 네. 이런 합성 비타민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오히려 암 발생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항산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과도하게 없애는 것도 아니고 발생하도록 내비로둬서도 안 되고 적당량을 잘 제어하는 그 줄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항산화라는 게 안티 옥시데이션이라는 거잖아요. 산화를 막다라는 거예요. 녹쓰는 것을
막다. 이게 항산화잖아요. 여러분들, 활성산소라는 게 굉장히 사실 별거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그냥 산소의 종류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반응력이 좋아졌냐면, 원래 산소가 안정화돼 있을 땐 이렇게 반응력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거든요. 어떤 산소들이 주변을 공격하고 내 세포를 공격하냐면, 전자가 하나 없어졌을 때 아주 난리가 납니다, 얘네들이. 이 전자 하나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마치 5살짜리 아이가 막 사탕을 맛있게 먹으려는데 사탕 확 뺏어버렸어요. 아이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상태다. 그래서 그 다른 데 가서라도 그 사탕을 얻어오고 싶은 마음으로 주변을 엄청 헤집고 다녀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나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세포막에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전자를 뺏어와요. 그게 산화 반응입니다. 그 과정에서 DNA가 되게 잘 깨져요. 이 산소들이 자꾸 건드리고 다니니까 이 멀쩡한 DNA들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포가 복제가 될 때 그 깨진 DNA가 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생략되는 그게 바로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가 한번 일어나면 그 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이미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손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원래 타고나 태어난 것보다 안 좋은 상태에서 복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3개월에서 6개월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죠? 에이즈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3일C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세포의 손상도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걸 다 같이 의지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세포 보호, 혈관 보호, 염증 감소, 미토콘드리아 보호 이런 것들이 항산화가 제대로 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도요, 사실은 항산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영양 성분을 먹지 않아도 몸 자체가 항산화를 원래 잘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영양제만 먹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SOD, 그다음 카탈라제, 그다음 글루타치온 이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해요. 얘네들은 달아 없어지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거 저기 항산화 잘못하면 그냥 금방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조물주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5살, 30살이 되면 이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이 다 감소해요. 이 효소 반응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20살짜리 아이들은 뭐 영양제 안 먹어도 잘 피곤한지도 몰라. 금방금방 회복돼. 왜? 몸속에 이미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회원님들도 20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밤새도 금방금방 회복되지 않으셨나요? 근데 35, 40살 넘어가면서부터 회복 속도 자꾸 늘어지죠. 이게 뭐냐면 정확히 이 SOD, 그다음에 카탈라제,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점차 달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30대 이후부터는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식물과 과일 섭취, 영양제 섭취가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죠. 네. 거기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죠. 편의점에서 쓰레기 같은 음식들만 팔잖아요, 사실.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80%가 다 정크 아닌가요? 정크가 쓰레기란 뜻이잖아요. 공장에서 합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거 우리는 맛있다고 먹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7살짜리 아이가 담배 한 대 물고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7살짜리 아이가 담배 한 대를 물고 있어. 내 아이 아니더라도 담배 뺏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과자 먹고 있는 아이 과자 뺏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과자가 담배만큼 그 아이들의 몸에는 더 안 좋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튀긴 음식이라는 게 일군 발암물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기름에 유탕 처리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과자들은. 쿠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아이들은 이 막 이렇게 먹으면서 부모들 교육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원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아이들한테 편의점 과자 함부로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요즘 사실은 아이들의 성조숙증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환경 호르몬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것이 많은 부분 성조숙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항산화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를 표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일단 채소 과일 섭취에서 왜 과거보다 현재가 부족해졌냐? 정크푸드가 많아져서 그래요. 예전에 먹을 게 풀떼기가 대부분이었어. 근데 요즘은 너무 많아. 그냥 이런 야채 과일을 안 먹고도 먹을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섭취량 엄청 줄어들었어요. 자연식의 비율 줄어들었죠. 따라서 항산화 섭취 엄청 줄어들었죠. 항산화 섭취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채소가 옛날 채소 아니죠. 옛날 채소가 다 아니에요. 가공 섭취 엄청 많아졌죠. 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회원님들. 그쵸? 인스타만 켜면 스트레스가 먼저 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주 같은 데서는 20살 미만에서는 인스타 사용 금지하고 있어요, 법으로. 너무 많은 자살을 유도하기 때문에 인스타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개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게 오토퍼지라 그래가지고 자가포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빼독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빼독. 뭔지는 느낌은 알 것 같아.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뭔가가. 이 독소가 빠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빠지는지는 잘 설명을 못 하세요. 이게 오줌으로 나가는지, 뭐, 대변으로 나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이 자가포식이 차지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고 과도한 열량을 제한하면 자가포식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가포식은 되게 좋은 거예요, 회원님들. 자가포식은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쓰레기를 세포 자체에서 알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능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이 손상된 단백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활성산소로 막 공격당하고. 그다음 낡은 세포들 있죠. 그 구조를 스스로 효소를 분비해서 분해하고 제거시켜버려요.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녹여진 물질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신기한 기능을 갖고 있냐면 그 녹여진 그 물질을 태워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이 미토콘드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강해지고 적정량의 열량 섭취를 제한하면 자가포식이 금방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 이걸 제일 잘 이용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뭐 퀵바디라든지 처음에 3일 동안 뭐 쉐이크만 드시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자가포식 일으키는 거예요. 자가포식이 일어나야지 몸속에 있는 독소가 먼저 제거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가포식은 미토콘드리아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너무 헤벨레 하고 있어. 이럴 때 자가포식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웬만큼 굶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다? 미토콘드리아 복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에 가장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에이지락이라는 마크를 달고 있는 파마네스 제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포식이 일어나면 확실하게 암, 당뇨, 치매, 비만 발생이 억제된다.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고요. 노벨상 수상을 얼마 전에 받은 연구 자료예요, 이게 바로. 자가포식. 그래서 이 오토퍼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자가포식이 줄어들어요. 왜?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세포 내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세포 내에 쓰레기가 쌓인 상태로 자꾸 복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꾸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안 좋아진다라는 개념이 바로 늙는다라는 개념이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하죠. 왜 자연스럽게 자가포식이 감소하는지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손상돼서 그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제대로 살려놓는 것이 내 노화를 저속시키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가포식 활성화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자가포식 억제라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자가포식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경우는 뭐냐면 많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할 때 단 거 많이 드신 거 있죠? 그래서 과일도 있잖아요. 너무 단 과일. 요즘 사실은 요즘 과일은 원래 태초에 있었던 과일들 아닌 거 아시죠? 태초의 과일들이 이렇게 단맛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계속 품종 개량하면서 이 단맛의 이제 크기를 브릭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과일이 달잖아 먹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거의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과일을. 브릭스를 엄청 높아놔가지고 설탕 덩어리로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맛있다고 자꾸 드시면, 이 과일로부터 얻는 이득보다 해로움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보다는 좀 덜 단 과채류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자가포식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적당량의 공복. 규칙적으로 공복하는 거 있잖아요. 공복도 사실은 3일 이상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3일 이상 공복이 길어지면 대사량이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공복이 몸을 청소하는 데 가장 좋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자가포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프제인 테크놀로지의 원숭이 연구 있잖아요. 이거하고 정확히 닿아 있어요. 자가포식이 잘 일어나는 원숭이는 젊다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논리가 좀 깨어 맞춰지시나요? 세포 청소가 잘 되면 초저속 노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텔로미어. 여러분들 아프지 않고 살고 싶으시죠? 네, 암 안 걸리고 싶으시죠? 텔로미어를 꼭 기억하세요. 텔로미어가 뭐냐면요. 요 그림 보시면 제가 이 표시를 해놨죠. 요 밝게 빛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텔로미어예요. 텔로미어가 왜 자꾸 짧아지는지 아세요? 이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이 캡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활성산소의 공격 엄청 많이 받아요. 이 텔로미어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면 텔로미어가 손상되고 짧아지는 게 아니고요. 활성산소의 노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텔로미어의 손상이 오고 짧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텔로미어 뭐냐면요. 세포가 복제를 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무제한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복제가 되도록이면 길게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포가 꽤 건강해서 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줄어들까요? 변형이 줄어들어요. 회원님들, 멀쩡한 문서도 복사 100번 하면 어떻게 돼요?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하고 그 복사한 걸 또 복사하고 복사한 걸 또 복사하면 흐려지죠. 그게 바로 세포 변형이에요. 음. 그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와 자가포식, 활성산소는 그냥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별개의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요. 원래 인간이 만약에 세포 복제를 40번을 할 수 있다. 근데 텔로미어가 짧아져 버리잖아요. 20번 만에 끝나요. 요즘 이런 안 좋은 환경과 영향으로 인해서 텔로미어가 급속도로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막 죽을 사람을 억지로는 살려놓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전에 암 그냥 무조건 일단은 떼어내고 고쳐놔. 막 방사선으로 막 지져놔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는 살려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골골골골한 상태로 오래 가버려요. 이게 의학이라는 게 사람의 그 근본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명을 늘리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오래 살고 싶은 분들 계세요? 다 끔찍해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 뭐냐면 절대 안 아프고 살고 싶다. 이게 다 공통된 거거든요. 그러려면 오늘 강의의 몇 가지 자가포식, 텔로미어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몸이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느는 과정 제가 한 장으로 한번 요약해 봤어요. 산화가 증가되잖아요. 그럼 염증 반응이 증가돼서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NK세포와 백혈구의 사체들이 자꾸 몸에 쌓여가지고 혈관도 막고 다른 것도 녹슬게 만들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도 손상당해가지고 예전에 에너지를 100을 생산해낼 수 있던 사람이 어느덧 60밖에 생산을 못하고 40 하다가 암 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떨어지면 에너지 대사율 확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가포식이 감소돼요. 이게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가포식이 감소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텔로미어도 같이 짧아져 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든 항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에이지락 기술로 미토콘드리아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노화는 반복되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요 연결고리를 중간에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되지 않도록. 그래서 유전자 탓하지 말고요. 내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내 노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후성 유전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마 회원님들이 이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자가포식 활성화하는 모든 방법은 매일 선택하는 나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나의 자가포식을 결정하고 나의 텔로미어의 길이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또 항산화 영양소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SOD, 카탈라제,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그런데 그게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30살이 넘어가면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팀플레이로 들어와야 된다. 그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음식만으로 충분할까요? 이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채소 열심히 먹는다고 해도 예전 채소하고 달라요. 어, 일단은 토양의 영양이 완전 감소됐어요. 요즘, 어, 식물이 더 커지고 막 싱싱해졌죠. 완전 빈강토인 거 아시죠? 그 안에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예전에 자그마한 그런 채소, 볼품없는 채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빈깡통이에요, 요즘. 다 화학비료로 키워나기 때문에. 화학비료로 키우지 않으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채소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네, 천연비료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비료값 자체가 1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농부들이 뭘 택하겠어요? 흡수율이 그만큼 또 감소했죠. 나이가 들어가면 영양소 흡수율도 굉장히 감소되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카로티노이드도 많이 먹는데 흡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또 섭취량도 부족하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죠. 그러니까 영양제로서의 보충이 엄청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카로티노이드하고 그다음 수용성 그런 폴리페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이유가 각각의 몸속에 전달되는 기전과 쓰이는 것들이 다 달라요. 카로티노이드만 해도 이거 하나만 해도 먹는다고 바로 흡수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프리즘 아이오 점수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이거 지방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지용성과 같이 먹어주지 않으면 피부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먹는다고 능사는 아니다. 네. 그래서 항산화 영양제 목적은 세포 보호하고 염증 감소시켜주고 자가포시 촉진하고 회복력 증가시켜주려고 항산화 영양제 드시는 거죠. 제가 오늘 진짜 반가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거 오늘자 기사예요.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는데 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의사들만 보면 영양제 먹지 말라 그러죠. 그 의사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 기사가 검색이 됐습니다. 오늘자 기사예요. 그래서 지금 일간지에 다 실렸어요. 종합 비타민 미네랄 매일 먹으면 노화를 연 2개월씩 늦춘대요. 이거 어디서 연구했는지 아세요? 하버드에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집단으로 해가지고 뭐 조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영양제 필요 없다라는 조사 어떻게 하는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세요? 그게? 예. 그냥 표본 집단 엄청 많아요. 막 30만 명 이러거든요. 그거 다 설문조사한 거예요. 영양제로 하루에 얼마나 드십니까? 그런데 암에 걸렸어? 아, 그럼 영양제 먹어도 안 걸리네? 굉장히 이상하게 조사를 해요. 근데 이번 조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실제로 다 세포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리고 노인 950명을 모시고 그분들의 세포에서 노화 효소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를 직접 다 이 사람들한테 의견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 실험실에서 다 채취해가지고 검사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대규모 연구죠. 그래서 네이처의 메디슨지에 이게 지금 실렸어요. 근데 읽어보면은 2년간 무작위 임상실험 했고요. 요게 사실 종합 비타민이 이 정도인데 우리 거 썼으면 어땠겠어요? 네. 종합 비타민 그냥 어느 회사진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 2개월씩 노화가 지연된다라는데 만약 파마넥스 걸로 실험했으면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전 나타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 시계가 노화 과정이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기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주변에 의사분들이 있으면 이것 좀 보여주세요. 기사 요즘 검색돼요. 오늘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오늘자기 때문에 검색이 뜹니다. 후성 유전적 시계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DNA 특정 부의 변화, 즉 DNA 메튀라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양상을 분석해서 그 사망연과 노화 속도를 추적하는 거예요. 제가 듣던 것 중에 가장 과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이게. 카로티노이드,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요런 채소하고 과일 많이 드시면 카로티노이드가 자연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열 처리해서 같이 드시는 게 훨씬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폴리페놀, 그 다음에 이 폴리페놀은 우리 이미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있는 이 티알미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티알미는 폴리페놀의 보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넘어갈게요.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이거 다 자외선을 식물 스스로가 방어해내기 위해서 식물 스스로가 만드는 건데, 그걸 동물인 인간이 섭취를 했더니 몸속에서 산화 반응이 억제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DNA 손상 방지되고, 세포 보호되고, 강력한 항염증, 심혈관 건강 증진, 뇌 건강, 인지 기능, 비타민 C도 얘가 더 활성화시켜줘요. 근데 보세요. 되게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산화를 시켜준 결과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항산화라는 건 항암, 항염, 심혈관, 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만큼 항산화가 중요합니다. 건강 수명 중요한 건 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어.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 내 수명대로 살되 죽는 그날까지 안 아프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이 아닌 숫자로 나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만성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 80%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이렇게까지 산화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산화 부족 시에 세포 노화 가속 배율이 3배예요, 3배. 그래서 프리즈마이어 점수가 만약에 600점, 500점 밑으로 나오고 있다. 나는 지금 가속 노화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60%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은 느낌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혈관이 이미 늙고 있고 세포 산화가 있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걸 점수화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현재 상태 확인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고 관리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항산화 측정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마 다 손가락 한 번씩 대보셨을 텐데 프리즘 아이오입니다. 프리즘 아이오는 제가 이거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스터디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이런 디바이스를 뉴스킨에서 개발해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건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네. 어, 여전히 지금 그 녹십자에서는 피를 뽑아가지고 이거 합니다. 피를 뽑아서 1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결과 나오는데 5일 걸려요. 그 항산화 검사를 받으실 건지, 15초 만에 점수화될 수 있는 이 검사를 받을 건지, 이건 진짜 선택도 아닌 문제가 된 거죠. 카로티노이드 수치는 뭐냐면요. 그러면 카로티노이드만 많이 먹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골고루 팀 플레이를 하는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가 함께 들어와야지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점수 낮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런 특징 갖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 수면에 집중하세요. 이 수면. 수면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비렘 수면 3단계하고 4단계. 전체 수면 중에 길어봤자 1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5분도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음. 비렘 수면 3, 4단계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은 이 3, 4단계만 제대로 겪으면 평생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뇌 청소는 진짜 끝내주게 해주거든요. 잘 때. 그런데 그때 또 해주는 게 있어요. 세포 이 복원하는 거 있죠. 자가포식,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도 있죠. 자가포식하고 복원해주고, 그다음 지방질 녹여주고, 살 빼주고 하는 것들 다 이때 합니다. 그리고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피부 엄청 좋아집니다. 깊은 수면은 피부와 직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네. 점수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그거예요. 바로 여기 쓰여 있는 이것을 실천하시는 분들. 어, 내가 정말 아프지 않는 삶을 선택할 건지, 내가 맛있는 거 막 먹고 게으른 삶을 선택할 건지는 그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정신 나간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솔직히 저희 저도 이제 저희 회원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먹는 거 끊으면서 어떻게 인생의 낙인데 어떻게 살아. 아, 그러면, 아프고 살 생각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 그쵸? 어, 담배 태우시는 분들 담배 끊으라고 하면, 담배가 낙이라 그래요. 그쵸?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건강하게 사시려면. 제가 너무 잔소리 같죠? 네. 근데 회원님들은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제 항산화 파마르스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 7가지 그냥 좀 빠르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순위적으로 왜 7가지를 뽑았냐면요. 이 항산화 네트워크를 제일 잘해낼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이 7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원티어는 무조건 전 유스스펜으로 꼽습니다. 유스스펜의 설계를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요. 정말 단 하나의 영양제를 마지막에 남겨야 된다면 저는 유스스펜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옆에. 보시는 요런 것들, 항산화 탑티어들이 유스펜 안에 순위별로 다 들어 있고요. 알스케어드는 리뇨 리차지로 있죠. 여기에는 굉장히 폴리페놀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어, 폴리페놀 중에서도 완전 상위급들. 그리고 라이프팩, 네, 요런 것들이 라이프팩 이 두 봉지 안에 정말 그득그득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3 녹은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카로티노이드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로티노이드 중에서도 가장 몸에서 잘 쓰일 수 있는 카로티노이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샤프마인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스타잔틴, 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샤프마인드 굉장히 고농도도 들어있는데 이건 유스스펜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프로안토시아닌도 폴리페놀 중에서는 원티어예요. 네. 프로안토시아닌이 뭐냐면 포도씨 추출물. 이거 폴리페놀 중에 원티어입니다. 네. 쉐이프에서 열심히 드시고 있죠? 네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혈당액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카테킨, 바나바, 그다음 네, 디옥신 오지리마이신, 뽕잎 추출물이죠.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제품끼리 매칭하면 이런 효과가 나요. G3하고 유스펜 같이 드시면 피부하고 주름 쪽에는 탁월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그리고 샤프마인드하고 G3, 유스펜 이 세 가지가 합해지면 눈하고 뇌는 아주 정말 빠른 속도로 복원시켜줘요. 이 세 가지. 그다음 혈당 H하고 쉐이프 S 두 가지 같이 들어가면 혈당 대사는 쉐이프 S 자체도 혈당 대사 엄청 잘 잡아요. 혈당 H만 잘 잡는 게 아니에요. 쉐이프 S 자체도 혈당 대사를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시에 드시면 혈당 대사의 끝판왕이 됩니다. 알스케어드, 간 회복 활력, 그다음 라이프백과 G3 같이 결합하면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기본 건강이 가장 좋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드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네.
예. 제가 사진은 뭐 수십 번 제가 보여드리지만, 저도 보면 놀라워요. 예전에 이런 사진들, 정말 이게 같은 인간이 맞는지. 네. 그래서 항산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네. 염증이 가득 찬 몸뚱이로 살 것이냐, 완전히 항산화가 끝내주는 육체로 살 것이냐. 이게 오늘 나의 결단이라는 거죠. 네, 초저속 노화의 전략 마지막 장입니다. 측정. 늘 측정하는 거예요. 나의 항산화 상태가 어떤지 측정하셔야 돼요. 집에 하나씩 두시고 반드시 측정하시고 항산화에 진심을 다하라.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내 몸에 집중 투입할 것. 그래서 자가포식이 잘 일어나게 만드는 것.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늙고 아프지 않게 사는 거, 그리고 몸을 녹슬지 않게 하는 거. 한마디로 다들 15살 이상 젊어지는 것이 3.3 헬시클럽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